여러분,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데도 왜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가 뻣뻣하며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나요? 아침에 사과 하나, 운동 후 바나나 하나, 저녁에 오렌지나 키위 주스 한 잔. 우리는 오랫동안 과일이 언제나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젊은 시절 건강식으로 여겼던 과일들이 오히려 신장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저는 비뇨기과와 신장내과 전문의 마야 웨이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 가급적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20년 더 오래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믿어온 상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자연식품이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약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사과를, 기분이 가라앉을 때 바나나를, 저녁에는 오렌지나 키위 주스를 즐기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강을 스스로 챙기며 병원을 덜 찾고 오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온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복해서 확인한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분들이 공통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과일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60세 이후 몸이 젊은 시절과 달리 과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은 이미 50년 이상 쉬지 않고 작동해온 상태입니다.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내부 여과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륨과 당분이 많고 흡수가 빠른 과일을 예전처럼 먹으면 신장은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소변에 거품이 늘고 다리가 쉽게 붓고 밤에 잠이 자주 깨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피곤해서 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이 작은 증상들이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신장을 돕는 과일 3가지, 그리고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면할 수 있었던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의심 없이 드시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일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데 없고 검진도 큰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신장이 나빠졌나요? 이 질문에는 큰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장은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하루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밤낮 없이 걸러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을 50년, 6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사용 중인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새 건일 때는 어떤 물도 깨끗이 정화하지만 몇 년 지나면 겉은 멀쩡해도 내부가 막히고 약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여과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겉으로 증상이 없어도 칼륨, 당분,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먹습니다. 과일이니 괜찮겠지, 자연식품이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시기 신장에 칼륨과 당분이 높은 과일은 낡은 필터에 진한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버티지만 어느 순간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소변 거품 증가, 다리 부종, 야간 빈뇨, 숨차짐, 무기력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라고 여기시지만 이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에 많은 칼륨이 60세 이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고 당분을 에너지로 잘 활용했지만 나이 들면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남은 칼륨은 혈액에 쌓여 심장을 자극하고 남은 당분은 혈당을 급등시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 과정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어느 날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는 건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60세 이후 몸에 맞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진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이유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신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내용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가장 먼저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 홍시, 단감. 가을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감이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 이 몇 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 운동이 활발해 이 덩어리를 밀어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장 운동이 느려져 덩어리가 위 안에 머물며 점점 커져 의석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어르신은 가을에 감 몇 개 드신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큰 위석이 발견됐고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감이라도 특히 공복에 드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기운을 북돋는 과일로 믿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칼륨을 무리 없이 배출하지만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혈액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심장 전기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초기 증상은 손발 저림, 약간 숨차짐, 가슴 두근거림 등으로 애매해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지속되면 부정맥이나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후반 남성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 범위였고 바나나를 끊은 후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 키위 주스. 이 과일들은 형태 자체보다 섭취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이는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밤에는 대사가 느려지고 신장이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인데 이때 당과 칼륨이 몰려들면 신장은 밤새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얕아지고 야간요가 늘며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은 모두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행히 신장을 오히려 돕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신장에 좋은 과일 3가지를 이유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며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섭취 방법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관찰하며 확인한 사실은 같은 신장 상태에서도 어떤 분은 악화되고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사소한 식습관, 특히 과일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과.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가장 순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는 장에서 당분과 나트륨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등을 막고 신장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후반 여성분은 소변 거품이 많고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과일 습관을 보니 아침 공복에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유드렸더니 2주 후 소변 거품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신장이 편안해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 백. 한국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과일로 시원하고 달콤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진짜 장점은 풍부한 수분과 부드러운 이뇨 작용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목마픔을 참아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죠. 이런 경우 배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본 남성 어르신은 다리 부종이 심해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고 밤 화장실이 싫다고 하셨죠. 점심 무렵 배 반 개를 권유드렸더니 일주일 후 부종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신장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만 아시지만 신장에는 매우 중요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장기라 혈관 손상이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블루베리는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베리류 중 칼륨이 비교적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은 혈압이 불안정하고 어지럼증이 잦았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권유드렸더니 3주 후 머리 무거움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신장이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돕는 과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먹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좋은 과일들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해가 되지 않는지, 즉 60세 이후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에 부담 주는 과일과 도움이 되는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꼭 정리해드리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과 췌장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신장에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식사로 몸을 먼저 깨워주세요. 두 번째 원칙,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식사 직후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 약 1시간 지나 과일을 먹으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도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이 타이밍이 60세 이후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저녁이 되면 대사가 크게 느려집니다. 이 시간 이후 과일을 먹으면 당과 칼륨이 혈액에 오래 머물러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과일도 저녁 근무는 금지입니다. 네 번째 원칙, 하루 총량 200g 이하.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양이 많으면 부담입니다. 적정량은 작은 사과 반 개, 큰 배 조각, 블루베리 한 줌 정도를 합쳐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한 번에 몰아 먹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과 칼륨이 급상승합니다.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눠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약을 먹거나 비싼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와 시간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로 신장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칙보다 더 중요한 절대 지켜야 할 3가지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안전수칙입니다. 이 수칙을 몰라서나 가볍게 여겨 응급실에 오신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대 수칙, 혈중 칼륨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과일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혈액 검사 결과의 칼륨 수치입니다. 5.2말 제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 초기 증상은 손발 저림, 불안감, 심장 두근거림 등으로 애매합니다. 이런 때 에너지 보충한다고 과일을 먹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보다 검사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절대 수칙,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줄이세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GFR이 30 근처 3기 후반 사기, 라면, 사과나 배 같은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시기 신장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어르신은 GFR 30 정도였는데 더운 날 수박을 많이 드셨다가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 많은 과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수칙,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고령층의 흔한 혈압약 중 칼륨을 몸에 남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서 칼륨 많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훨씬 빨리 옵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해집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과일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고 가능하면 약과 과일 사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 3가지 안전수칙은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과일을 아무리 조심해 먹어도 이 수칙을 놓치면 위험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언제 멈추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다음으로는 실제 만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 없이도 몸이 좋아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을 추가한 게 아닙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사례 1. 숨 쉬는 게 다시 편해졌어요. 70대 초반 남성 어르신으로 신장 기능 GFR 30 근처였습니다. 여름마다 저녁에 수박 반 통을 드셨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급성 폐부종으로 신장이 수분과 전해질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 하루 과일 총량 100g 이하, 저녁 과일 중단, 사과와 블루베리 위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다리 부종도 줄고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부담을 줄이면 남은 기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사례 2. 손자를 안아도 어지럽지 않아요. 70대 중반 여성 어르신으로 손자를 돌보며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안다가 어지러워 넘어질 뻔하셨죠.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 범위였습니다. 바나나 스무디를 중단하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라고 안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이제 손자를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준 경우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신장이 편한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언제, 어떤 종류, 얼마나 먹는지입니다. 오늘 영상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편해야 몸이 편합니다. 오늘 저녁 국물은 조금 남기시고 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내일 낮 식사 후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신장에게 큰 휴식이 되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자식에게 짐되는 삶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뇨기 신장 전문의 마야 에이브였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